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종목들을 하나씩 발굴해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가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함께 관심 종목 넣어 두시고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원전 SMR 650조 대박,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라는 원전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특히나 SMR 관련된 종목들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바로 드릴까 말까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또 드리는 게 맞을까에 대한 고민도 했는데요.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또 전달해 드렸어요. 오늘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투자에 적용하시면 조금 더 높은 확률의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원전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운이 좋게도 승률이 그래도 계속해서 9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파는 건 못해도 전략을 좀 명확하게 좀 제시해 드릴 때마다 확률 높게 맞춰가고 있는데요. 뭐 저랑 결이 좀 맞는 업종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좀 운이 좋았죠. 좀. 제가 물론 뭐 앞으로도 무조건 이제 맞춘다 이러진 못하겠지만 적어도 제가 확률이 최근에 잘 나오고 있는 이유는 제가 유의미한 자료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좀 원전 시장에 정말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미 있는 내용들을 잘 뽑아가지고 전략을 어느 정도 세워줘서 이렇게 운이라도 좀 잘 봐서 높은 확률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오늘의 영상도 여러분께서 영상 시청하시면서 제 의견하고 다를지라도 뭐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해 보도록 했으니까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어떤 종목이 가장 매력적이어 보이는지, 앞으로 원전 시장은 어떻게 진행이 되며 어떤 전략을 맞춰 나가야 되는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선물부터 말씀드려야겠죠. 항상 감사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입니다. 8만 명이 넘은 구독자분들께서 구독 버튼 눌러주고 계신데요. 항상 감사한 마음을 되돌려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눠드린 자료집 2024년도 대선 정책 자료집, 여기서 이미 많은 종목들 급등했죠. 그리고 새롭게 내년도에 급등 가능성이 높은 AI 로봇, 지금 2차전지 자료집,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2차전지 자료집까지 여러분들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준비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새롭게 또 업데이트해서 종목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해당 자료집 다 무료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감사해서 드리는 선물이니까요. 난 무료로 해당 자료집 얻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하셔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주요 주제인 원전 관련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왜? 안 그래도 AI 덕분에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알았는데 이제 이슈가 크게 부각이 안 되다 보니까 최근에 안 갔습니다. 그러다가 빅테크 기업들까지 본격적으로 SMR에 직접 투자하는 모습들, 그리고 트럼프 테마까지 타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했죠. 이제 1+1에 이제 당첨이 돼버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해 원전 산업에 다시 힘을 주면 전 세계적으로 원전 산업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금 이제 전날 뉴욕 증시에서 뉴스케일 파워라는 주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꽤 지분 들고 있는 회사죠. 지금 현재 19.5%까지 급등을 마감했다. 앞서 16일에도 40% 급등했다. 이달 초부터 전달까지 총 주가 상승은 90%에 이른다.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미국 내에서 독점을 생산하는 센트러스 에너지의 주가도 같은 기간 71% 급등했고, 지난해 말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한 카메코 주가도 15% 증가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은 국내 주식에도 영향을 끼쳤는데요. 실제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 강조해드렸던 슈어소프트도 크게 한번 쐈고요. DHI 같은 경우에도 요런 자리들에서 괜찮다 계속 설명드렸는데 더 많이 쏘는 모습들 보여줬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 요 자리에서 좀 정확하게 18,000원 구간에서 잡으라고 했는데 좀 아쉽게 정확한 가격은 안 왔지만 주가가 뭐 그 뒤로부터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G2파워 최근에 또 강조해드렸던 거죠. 해외 진출까지 하는 기업 보셔야 된다고 설명드렸는데 G2파워가 뭐 개별적으로 태양광 관련된 태양광 관련된 에너지 수주도 받았고 원전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다 보니까 주가가 단기간에 또 40% 가까이 급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급등을 보이는 종목들을 볼 때는 우리가 고민해 볼 게 있습니다. 진짜 이 기대감만큼 돈을 벌 수 있을까? 왜? 진짜 이 기대감만큼 수익, 돈을 벌면 주식이 단기간 상승했다가 좀 조정받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민해봐야 될 점은 원전 관련 종목들은 대세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대세 상승할 수 있다면 언제부터 대세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수익이 가시화될 때는 도대체 언제인가? 찾아보면 우리가 어딜 통해서 이 자료를 추측해 볼 수 있냐면 바로 데이터 센터 건설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SMR은요 데이터 센터가 없으면 아마 늘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런 확실하냐라고 하면 미국 에너지 기구에서 이미 지금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지금 현재 이미 미래의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예상치를 내놨는데요. 원자력 발전소의 성장, 원자력 발전소의 비중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증가했고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어요. 근데 대형 원전은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왜냐면 노후화됐으니까. 지금 당장에는 좀 쓰다가도 결국에는 시간 지나면 2030년도, 40년도 되면 줄어들 겁니다. 노후화돼서 더 이상 돌릴 수 없을 지경까지 갈 거니까요. 그런데 원전이 유지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 빈자리를 SMR이 채우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SMR이 완전 파격적으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을 이길 만큼은 아니고 이 소형 대형 원전을 좀 메꿀 정도의 원전이 건설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전이 좋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 기술력적으로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기술력적으로는 태양광 풍력까지는 장기적으로 이기는 좀 어렵다고 세계 에너지 기구에서 판단한 거죠. 뭐 제가 판단한 건 아닙니다. 보통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보통 투자 자금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당장 다른 쪽에 SMR이 사용되고 다른 쪽에 원전이 많이 가동된다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해 봐야 되는 건 궁합이 잘 맞는 이 데이터 센터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하면 이 데이터 센터 옆에 원전 건설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럼 데이터 센터 건설부터 살펴봐야겠죠. 자, 데이터 센터 건설입니다. AI 투자의 진심인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임차 비용만 140조가 넘었다.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어요. 그죠? 뭐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다 보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데이터 센터 좀 특이한 점은 보시면 금융 리스 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업이 특정 자산에 대한 비용을 선불로 한꺼번에 지불하는 대신에 수년간에 걸쳐서 좀 나눠서 지급하려고 구조를 짠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금융 리스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데이터 센터를 빌려주는 금융 리스 상품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처음부터 새로 구축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 센터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엄청나게 투자 자금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일정이 중요하죠. 임대차 계약. 이게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언제까지 이용하기로 계약을 해놨냐. 2025년도에서 2030년도에 시작될 예정으로 최대 20년간 운영한다. 근데 왜 시작 시기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왜 시작 시기가 명확하지 않을까요? 왜일까요? 건설하고 있으니까, 만들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빠르면 2025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좀 늦게 건설을 계획한 건 2030년도까지 서서히 건설이 완료되고 서서히 완료가 되는 시점부터 20년간 운영을 하겠죠. 요걸 이제 사용을 하겠죠. 그죠? 리스 기업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 센터를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025년도부터 빠르면 2030년도부터 전력을 공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부분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진심입니다. 바로 왜 진심이냐? 문제는 전력 공급을 어떻게 하냐인데 친환경으로 공급한다고 이미 공언해 놨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2025년까지 모든 데이터 센터를 100% 재활용해서 할 것이다.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완전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2030년도까지 데이터 센터 운영에 투입되는 소비량보다 더 많은 수준을 복원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실제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테라파워라는 기업을 설립해서 소형 원전 만드는 작업에 이미 이번 연도 6월 달부터 들어간 모습이죠. 근데 이런 모습들은 누가 다 동의를 하냐? 지금은 아마존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오픈 AI라든가 그 이외에 빅테크 기업들이 다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몇 조 프로젝트 몇 조 프로젝트 하면서 다 같이 이렇게 친환경 전력 공급을 하기 위해서 다 SMR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SMR을 사용하는 이유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궁합도 굉장히 좋아요. 24시간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해줘야 되는 데이터 센터 특성상 굉장히 잘 맞고요. 그리고 미국의 정책이 어떤 정책이 나오든 웬만하면 이런 친환경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추가적으로 수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대규모 전력 공급을 해야 되는 정책이 바뀐다는 건 비용이 증가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비용들을 차라리 증가시키지 말고 한 번에 잘해놓자. 그게 지금 SM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소형 원전에서 이 탄소 배출도 안 나오는 상태에서 관리만 잘해주면은 몇십 년 동안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친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잘 궁합이 잘 맞아서 SMR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이어서 투자한 아마존도 투자한 동네 원전, 그래서 전력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죠. 미래 기술의 현실로 다가온 SMR, 아마존, 에너지 노스워스트 등 지금 이제 세 개사에 투자했다라고 하면서 전력 확보에 나섰고요. 구글도 스타트업 카이로스 파워와 계약을 했고요. 올트만의 오클로도 연료 제조 승인을 얻었고요. 에너지부도 국가에서도 1조 2천억 원을 지원하면서 개발 속도에 불을 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소형 원전이 쭉쭉쭉쭉 늘어나는 거 알겠고 앞서 보셨듯이 2025년도부터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규모가 크니까 가장 대표적이니까 아마 얘를 다 따라가요. 이거 다른 기업도 다 비슷합니다. 2025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에 이 대형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거기에 전력 공급을 하기 위해서 소형 원전 짓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2030년도를 목표로 해서 SMR 건설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 사이에 아마 수익 많이 벌 거예요. 5년 동안 돈 많이 벌 건데 그러면 빠르면은 2025년도부터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SMR로 수익 돈 잘 버는 기업들 꽤 많이 생겨나겠죠. 꽤 기술력을 보유하고 부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최근에는 BHI 심상치 않고요. 지금 안 그래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래 좀 좋았고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가는데 SMR 앞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SMR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 이미 뭐 제 영상을 자주 시청하신 분들이 이미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SMR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무엇이냐? 핵 폐기물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미국의 스탠퍼드와 캐나다의 지금 이제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연구진은 현재 전자력기와 관련된 기업들이 내놓은 SMR 설계안을 분석하고 SMR의 방사성 폐기물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국회 학술지에 내놨다. 이게 언제 한 거예요? 2022년도 당시에 내놓은 겁니다. 각 기업들은 각기 다른 SMR 설계 방식을 적용을 하는데 그 내용들을 쭉 보면은 그 광범위한 내용들을 정리해 봤더니 문제가 하나 있었다는 거죠. 연구진의 분석 결과는 SMR은 크기가 작아서 기존 상용 원자로보다, 그러니까 이게 크기가 작아서라는 것은 그러니까 SMR에게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상용 원자로보다 핵 분열 반응 과정에서 더 많은 중성자가 튀어나온다. 다 뚫고 이제 중성자가 튀어나온다는 거죠. 중성자가 더 많이 튀어나오는 현상은 방사성 폐기물의 양과
구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면 주변에 있는 장비들에 다 방사성 물질인 중성자가 다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구진은 SMR에서 발생하는 관리 처리가 필요한 방사성 폐기물의 양이 기존 상용 원전에 대비해서 2배에서 최대는 30배까지 많을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줄여도 2배 정도라는 이야기죠. 그죠? 이게 말씀드려요. 적어도 이 정도다. 심지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크기가 작아서 핵 반응 과정에서 중성자가 많이 빠져나오는 건 이거 뭐 설계를 어떻게 바뀐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뭐 업계 전문가님들이 훨씬 잘하시겠지만 글만 읽어봐도 작아가지고 안에서 핵 반응을 하는데 원래 기존에 대형으로 있을 때는 핵 반응을 해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니까 물리적인 거리가 있으니까 이 중성자가 크게 튀어나올 일이 많이 없었는데 애초에 작으니까 여기서 핵 반응을 하든 여기서 핵 반응을 하든 똑같이 핵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선 작은 핵 반응, 위에서는 큰 핵 반응 이런 거 아니잖아요. 결국 핵 반응과 물리 법칙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 작은 지금 현재 원전에서 튀어나온 중성자가 많아지는 것은 이제 바뀌기 쉽지 않겠죠. 물론 뭐 더 위대한 과학자님들께서 뭐 설계를 통해서 어떻게 잘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단기간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 소형 원전 허가 받는 것도 어려워요. 설계 허가 받는 것도 어려워요. 이거 대한민국만 해도 십몇 년 만에 최근에 처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이 설계를 허가받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에서도 안 된 기업들 굉장히 많아요. 빌 게이츠도 허가가 안 떨어졌는데 지금 먼저 건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허가라는 것과 설계라는 것들 뭐 이런 거 다 허가받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원전은 다 그래요. 특히나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좀 그런데 그래서 설계를 바꾸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건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원자로를 둘러싸는 강철 폐기물의 경우 SMR이 기존 상용 원전에 비해서 중성자에 노출된 강철 폐기물을 최소 9배나 더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로를 구성하는 강철 등 방사성 물질의 처분 관리가 쉽지 않아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 연구진은 일부 SMR의 경우 처리하기 쉽지 않은 방사성 폐기물을 생성할 가능성도 제기됐다며 폐기하기 전 비용이 많이 드는 화학적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암시했다고 밝혔다라는 내용이죠. 그럼 어떻게 잘 처리를 해봐야겠죠. 당연히 유지 비용 관리 증가할 거고요. 그럼으로써 주목받는 기업 있죠. 이거 해외에서도 이제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원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목받을 기업이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총대 메고 할 기업은 2기업밖에 없죠. 한전, KPS입니다. 유지 보수 관리 가장 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운영부터 시작해서 유지 관리 보수를 총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물론 뭐 재처리를 직접적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아마 다른 기업하고 협업을 하겠지만 이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한전 KPS가 저는 SMR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매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한전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주가가 상당히 덜 간 편이거든요. 원래 유지 관리니까 뭐 체코 원전 수주 대도 건설하는데 뭐 10년 뒤인데 10년 뒤부터 지금 뭐 5년 뒤 10년 뒤인데 5년 뒤 10년 뒤부터 사실 지금 한전 KPS가 들어간다고 해도 당장에 돈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직 멀었었는데 지금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허가 나고 건설 본격적으로 정부가 밀기 시작하면 건설에만은 2년이에요. 빨리 설계 통과시켜서 하면 빠르면 정말 2027년도, 2028년도에 각을 볼 수 있는데 소형 원전이 그래서 이제 특히나 유지 보수 기업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형 원전이 빨리 지어지면은 유지 보수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니까 관련된 기업들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그리고 핵 폐기물이 많아지면 핵 폐기물을 저장하는 저장 시설도 많이 짓겠죠. 요것도 기술입니다. 해당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전 KPS 같은 기업들이 앞으로도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께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새로운 SMR 관련주도 주목을 받을 텐데요. 뭐 동일하게 SMR 작은 원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물리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겠죠. 하지만 뭐 이 과정 속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애초에 핵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기업이라면요. 이야기가 좀 다르겠죠. 각광을 받겠죠. 그게 바로 일진파워입니다. 일진파워는 정확하게 SFR이라고 해서 소듐 냉각을 통해서 원자로를 돌리는 기업인데요. 냉각제로 물을 사용하지 않은 비경수형 4세대 원자로를 사용하는 기술이다. 고속 중성자를 활용해서 발전 효율을 증가시킨다. 발전 효율을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보통 우라늄이 크게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라늄 A라는 게 있고 우라늄 B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라늄에는요 특별한 정제를 하지 않으면 우라늄 A가 98% 들어있고요. 우라늄 B가 2% 정도 들어있습니다. 이걸 정제하는 과정을 거치면 우라늄 A가 90%, 우라늄 B를 한 10% 정도로, 물론 이것도 간이적인 퍼센트예요. 우라늄 B를 10% 정도로 해서 구조를 만들어 놓고 핵 반응을 시키는데요. 거의 대부분 잘 반응하는 것은 이 10%에 해당하는 우라늄 B입니다.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인 거예요. 근데 이 우라늄 B가 반응하고 나면 뭐 열을 발생시키고 그러면서 원자력 돌려가지고 전기 생산하고 나면 나머지 우라늄 A는 남잖아요. 우라늄 A가 그대로 남아가지고 핵 연료 전지봉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핵 연료 전지봉도 어디다 모아놔야 된다라고 뭐 이야기 말 많잖아요, 그죠? 이게 남겨져요. 이거 만들 수 있는 거 지금 사용 용도는 핵폭탄 만드는 거 말고는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이 핵 연료 전지봉을 쭉 그래서 엄청나게 이 방사능 이 폐기물 담는 곳에 나가지고 임시 처리장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쭉 쌓아놨는데 우리나라에서 요즘 이것도 부족하다고 말이 많죠. 예, 저장 시설이 부족하다. 근데 여기서 소듭 냉각을 하면 이 A도 어느 정도 핵 반응을 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소듭 냉각이요 기존에 있었던 냉각 방식보다 온도가 높은 데서 냉각을 시킬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냉각이라고 말을 하지만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B도이지만 A를 다시 한번 지금 여태까지 남아가지고 버려졌었던 걸 전기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놨었던 것들을 조금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 폐기물들에 대한 저장 시설에 대한 문제가 많은 한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뭐 미국은 그나마 땅덩어리가 넘긴 하죠. 특히나 한국 같은 국가에 좀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죠. 그래서 앞으로 소금 냉각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더 중장기적으로 매력적이라고 봐서 SMR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관리 시장과 지금 SFR 시장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 종목을 준비해 봤고요. 나는 추가적으로 더 많은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대세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AI 로봇 2000지 자료집,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 자료집까지 모두 다 준비해 놓은 자료집, 게다가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지금 현재 차세대 배터리 자료집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 받아갈 수 있냐?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은 앱 스토어를 통해서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이재진 검색해 주시면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제 이름은 아이입니다. 설치 버튼 누르시면 설치가 가능하고요. 설치 버튼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급등천주, 시황글, 포착 자료 등 다양한 자료집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무료 정보 특히나 크게는 한 4가지 정도를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급등추천주입니다. 단기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 여러분께 매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접속하셔서 추천 종목이 무엇인지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들을 제시해놨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료집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자료집인데요. 2024년도 2배 급등 자료집이라고 급등 추천주를 클릭하신 다음에 공직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모든 자료집을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온리바이스 AI 자료집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렸던 로봇 자료집, 미국 대선 자료집 전부 다 준비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꼭 무료로 이렇게 클릭하셔서 필요한 자료집들 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전 시황이라고 있는데요.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부터 시작해서 주요 지표들, 그래서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지, 전일자 상승 테마는 뭐고 오늘의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은 뭐여서 어떤 종목들 위주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하루 10분만 장시작 전에 보시면 좋으니까요. 9시 10분 전에 접속하셔서 그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등 포착 자료는 오늘 장이 끝나고 가장 강력하게 상승했었던 섹터, 그리고 관련된 이슈 관련된 종목들도 쭉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보통 다음 날까지 이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관심 가져두시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모든 정보를 100% 무료로 업데이트 보실 수 있는 자료집이니까요. 100% 무료입니다. 꼭 보시면 되는데요. 나는 해당 자료집 무료로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료 아이디를 만드셔야 가능합니다. 무료 아이디는 어디서 만들 수 있느냐? 바로 해당 화면에서 바로 이렇게 저같이 클릭한다고 바로 되시는 게 아니라 아이디 만드셔야 돼요. 처음에 급등 추천주나 시황글이나 포착 자료나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이렇게 로그인하라고 나옵니다. 로그인하고 나오면 왼쪽 하단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시고 회원가입하시면 되는데요.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이용약관 왼쪽 상단 동의 체크, 우측 하단 가입하기 체크하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고요.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이메일에 네이버.com 비밀번호 123456 123456 성함은 아무거나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거나. 여기서 보시면 핸드폰 번호가 없죠? 왜? 일부러 핸드폰 번호 없이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요. 최소한의 정보만 이용하시게 만들어놨고, 이게 아이디자 네이버 주소를 적으라고 해놨는데요. 이게 귀찮게 왜 이렇게 해놓냐면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가 없으니까 비밀번호 찾기 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자 네이버 이메일 주소로 해놨습니다. 가입하기 버튼 클릭하시면 가입하기 완료가 되고요. 로그인하셔야겠죠?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이메일 주소에 네이버.com 여기도 직접 적어주세요. 비밀번호 적어주시고, 중요한 거 언제까지 맨날 매일매일 네이버 이메일 적을 수 없잖아요. 그죠? 매일 급등천주 시황글 자료 올라오는데 매일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그인 상태 유지를 체크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이걸 체크해 두시면 웬만하면 안 풀리죠. 매일매일 뭐 특별한 문제 없이 바로 로그인이 되니까요. 바로 클릭하시고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다 무료니까요. 이용해 보시면 좋아요. 자, 근데 가끔 가다가 이거 나중에 유료하는 거 아니야?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요. 이 앞서 말씀드렸던 컨텐츠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모든 컨텐츠 있죠.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진행되는 컨텐츠는 100% 무료입니다. 다 무료예요. 계속해서 무료로 해드릴 거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 무료로 해주느냐라고 하면 제가 얻어가는 게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들은 제가 올려드리는 정보를 보시면서 여러분 시간도 아끼고 절약도 하면서 확률 높은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자, 근데 저는 어떤 이득을 얻어가냐? 저는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드리겠다고 약속드림으로써 매일 1000분, 2000분이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봐주십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매일매일 봐주시는데요. 매일매일 봐주시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제가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근데 사실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뭐 매일 차트 수십 개, 수백 개를 보고 괜찮은 종목들을 골라서 올려드리는 거, 그리고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오늘 주요 지표 분위기, 오늘 시장이 그래 상승할지 하락할지 예상해보고, 전일자 상승 테마는 뭐였으며 오늘의 주요 뉴스는 뭐고, 관련된 종목들이 몰아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보는 건요, 원래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돼요. 오늘 장에서 가장 강하게 급등했었던 테마 당연히 알아야죠. 관련된 종목 당연히 알아야죠. 모르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걸 사람이 마치 이런 거죠. 공부 열심히 해야 좋게 인생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건강하게 산다. 다 알지만 사실 실천할 수 있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기 싫어질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1000분, 2000분 지켜봐 주시니까 저도 동기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 이득을 얻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무료 정보를 드리고, 저는 여러분께 동기부여를 얻으면서 서로 윈윈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 접속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또 찾아뵐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버튼, 따봉 버튼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